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양파 품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양파 품목. 자,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안 하죠. 읽어보면 종합위험 포장의 양파 품목. 자, 그럼 먼저 1절 상품 내용. 1번 보험의 목적. 자, 보험의 목적 그러면 보험료 납기일에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그렇죠, 씨뿌림 재배 양파죠. 씨뿌림 재배 양파. 자,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 보장이니까 자조화지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음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럼 개수재원보, 화계보. 하나 더 있죠. 저장성 약화와 저장 및 보관에서 발생하는 손해. 자, 여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마크를 해야겠죠. 자, 저장성 약화. 저장성 약화, 저장 및 보관, 저장 및 유통 중에 발생한 손해. 이것은 저장과 유통에 발생한 손해에서 발생하는 손해. 이것은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왜 보상하지 않죠? 우리는 농작물 상태로 있었을 때 수확까지입니다. 여기 파종 또는 정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했습니다. 10월 10일 날 양파를 정식을 했으면 이듬해 6월 30일까지 수확 종료 시점까지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듬해지요. 정식은 10월 10일. 왜 그러냐면 겨울을 나니까. 겨울을 나고 1월이 지나서 이제 6월 30일이 되는데, 이때 수확 종료 시점입니다. 수확 종료. 보험이 끝나는 거예요. 보험의 종기. 여기에서 수확하고 나면 끝났으니까 저장과 유통에서 발생한 손해는 이 이후의 얘기입니다. 수확 이후의 얘기는 우리는 양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수확을 종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품질 관리 문제예요. 저장 및 유통에 의한 품질 관리 문제이지, 수확 자체가 감소했느냐, 생장하는데 말라 죽었느냐, 그렇죠, 경작불능 얘기죠. 식물체 피해율. 그 다음에 수확이 감소했느냐, 이러한 얘기는 바로 수확을 종료 시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 손해평가사는 모두 다 수확 종료 시점에 끝난다. 즉 저장성 약화, 저장 및 유통에서 발생한 손해. 그렇죠. 양파 같은 경우 양파 자체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보관을 한다든가 어디 유통하는 중에 덜컹거리면 찌그러지면서 상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손해평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수학 종료 시점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4번. 그렇죠. 보험기간 해야죠. 보험기간. 보험기간. 보험기간 하면 언제부터인가요? 자, 10월 1일에서부터 파종을 시작하죠. 정식을 시작하죠. 10월 1일부터. 정식을 해서 이듬해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종료 시점. 초과할 수 없답니다. 자,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한 것은 그렇죠. 보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수제한이에요. 자, 보험기간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제 하고 나면 보험기간 줬으니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은 그렇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네,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자, 보험료. 자, 우리 기본적인 거 꼭 외워두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부사고 할인율까지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험료 공식 아예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영업요율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양파는 지금부터 이제 그 벼, 밀, 콩은 방제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밭작물 이런 것들은 양파, 마늘 뭐 전부 다 이렇게 방제 시설을 둬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방제 시설 할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로 곱해줘서 보험료를 구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7번째 보험금을 또 얘기해야 되죠. 보험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수확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험금 공식도 가볍게 나왔고요. 8번 자기 부담 비율 기억 다 하고 계시죠? 자기 부담 비율 자 10%는 3년 연속 가입에 순보험료 50% 이하로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보험금 수령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 다음 15%의 경우에는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이게 자꾸 따라서 하시다 보면 입에 붙지요. 자, 나머지 20, 30, 40은 언제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미경과 비율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지죠. 중간에 끝이니까 해지한 경우 보험료 환급에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상품 내용이 쭉 됐어요. 상품 내용. 자, 보험료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식 방제시설 할인율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외워야 되죠.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충률 마이너스 천년도 부사고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절 또 계약 인수 얘기를 하죠. 계약 인수 1번 보험 가입 지역 보험 가입 지역 전국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으로 연육규가 없고 정지선이 운항하지 않아 신속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보험 가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자, 다음 2번 자격이죠. 자격. 자, 자격하면 법률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가? 이제 이 말도 이제 쫙 여러분들이 계속 입으로 해놓으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직접 경작자. 직접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훨씬 말을 쭉 늘렸으려면 그 정도 하면 5점짜리 되죠. 자, 자격입니다. 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 쓰시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 직접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자격이었습니다. 3번 기준. 자, 지금부터 보편적 기준 얘기합니다. 보험은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기준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200만 원 이상. 이게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럼 콩 얼마였죠? 100만 원. 콩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100만 원짜리도 받겠다는 거예요. 쌀은요. 벼와 밀은 얼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된 식량이었으니까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농지가 200만 원 미달하는 농지가 2개 있었을 땐 2개를 붙여서 200만 원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하나의 농지가 200만 원인데 하나의 농지가 200만 원 이하일 땐 이놈을 붙여서 200만 원짜리 안 되는 농지를 붙여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되죠. 4번 인수제한 하겠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인수제한 목적물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면 문제를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예시로 딱 주고. 자, 인수제한 목적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2번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음에 세 번째 품종이 섞인 겁니다. 품종. 급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섞어서 지은 농지. 혼식된 농지. 자, 4번. 다음에 이번엔 또 뭐냐면 품목. 자, 다른 작물과 혼식된 농지. 품목입니다. 이거. 자, 품목이에요. 품목의 혼식입니다. 품목과 품종은 아시죠? 예. 품목 그러면 양파, 마늘, 콩 이렇게 품목을 얘기하는 거고, 품종에서는 아주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급조생종, 빨리 수확하는 중조생종, 그 다음에 중간쯤
수확할 수 있는 중생종, 나중에 수확할 수 있는 만생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품종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혼식의 경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혼식 얘기예요. 혼식, 섞어서 지었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양판에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밑에 이렇게 땅속에 줄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우리가 그 양파 결구를 먹는 거죠. 자, 5번. 자, 보면 식물체를 반드시 심어야 돼요. 너무 눕혀서 심어요. 정식이 70도 이하인 경우 70%로 썼어요. 각도 70도 70도 이하인 경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정식 얘기 하나 더 해야 되죠. 6번 뭐냐면 9월 30일 이전 정식한 경우 너무 일찍 심었다는 거죠. 너무 일찍 심어 놓으면 무름병에 걸 확률이 많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얘기를 합니다. 재배. 여기는 5, 6번은 정식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정원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보면 7번째. 이번 재배예요. 재배는 뭐냐면 무멀칭. 무멀칭 농지.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밭의 표면을 보면 고랑이 있고 물이 내려가는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심는 거죠.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것인데 여기 위에 풀이 나지 못하도록 비닐로 싸는 거예요. 비닐이나 부직포로. 그걸 싸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것을 무멀칭 농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멀칭 농지, 재배 농지에는 보험을 안 받아들여요. 또 그 다음에 여기다 비닐하우스를 아예 이렇게 씌웠어요. 시설 재배 농지라고 그럽니다. 시설 재배 농지. 이것은 바로 재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배에 관한 농지. 무멀칭과 시설 재배 농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얘기가 또 나와야죠. 하천 및 상습 침수구역. 하천 부지 및 상습 침수구역. 하천 부지 및 상습 침수구역. 다음 10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면 11번 군사시설 얘기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통제보호구역에 소재하는 농지. 우리 사격장 얘기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 뭐 군대 전다 남자분들은 갔다 와서 바로 이게 이해를 잘하는데 여자분들도 요즘은 이렇게 면회를 많이 가보니까 이게 바로 아시죠? 자, 다음에 12번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타까지 해봤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하나 빠졌군요.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봄에 파종해가지고 고랭지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양파를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봄 재배 품종을 재배했었을 때 그것도 인수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수 제한 목적물 여러분들이 보통 재배하면 하재판해야 되죠. 하재판 군기, 군기 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목 하나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또 평년 수확량 한번 하려고 그래요.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자, 여기에 계약인수에서 5번이 바로 인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인데, 인수 관련 수확량의 1번은 표준 수확량이죠.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비배 관리 등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자, 그리고 나면 2번 평년 수확량이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 정의. 자,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하였을 때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잘 아실 거고, 자, 정의였습니다. 산출 정의에 해보겠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가입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당해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죠. 자, 공식 가겠습니다.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 거의 대다수 다 적용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꼭 외워두셨는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잘 기억했는데 A가 생각이 안 나요. A. 그래서 A 해보겠습니다. A는 바로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자, 그 다음에 C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자, Y는 가입 횟수. 산출 정의까지 해봤습니다. 자, 활용 정의. 활용. 보험 가입 금액의 산출과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가 가입 수확량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산출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감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죠. 기준. 자, 그러면 보험금을 산정할 때 평수 미평에서 피해율 구할 때 평수 미 할 때까지가 감수량이죠. 자, 그래서 감수량 산정에 활용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평년 수확량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여기 미뤄져 왔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쭉 해왔었으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려고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과거 수확량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표준 수확량, 올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사용하면 돼요. 100%로. 그 말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자, 과거 수확량이 하나도 없을 때 평균을 낼 과거 수확량이 없어요. 없다. 그러면 바로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 하나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기 위하여 과거 수확량이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렇게 보험을 쭉 가입했어요. 이때 과거 수확량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느냐는 거예요. 과거 수확량이 있을 때 과거 수확량이 있으면 과거 평균 수확량을 낼 때 여기에 조사했던 수확량들이 쭉 있어요. 조사한 수확량이 50kg, 80kg, 120kg, 60kg, 100kg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다 이렇게 있으면 이건 조사 수확량이지 과거 평균 수확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했던 수확량, 조사에서 나온 수확량이지 이것을 우리가 과거 평균 수확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느냐? 과거 평균, 여기가 전부 다 표준 수확량이 표준보다도 평년 수확량부터 해야겠네요. 평년 수확량이 전부 다 100kg이라고 하겠습니다. 100kg.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전부 다 80kg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해졌으니까 얘기가 간단하죠. 자, 그랬는데 조사를 했는데 50kg이 나오면 평년보다 적으니까 과거 수확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쓰는 과거 수확량은 75kg으로 하세요. 이것은 파란색으로 하나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것은 75kg으로 하세요. 이것은 90kg으로 하세요. 180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사를 했는데 120이 나오면 조사해서 평년을 넘었을지라도 평년으로 하세요. 이렇게. 자, 6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개를 더해서 80kg으로 하세요. 이것은 100kg 동일하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100kg으로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 지금 과거 수확량은 이 과거 수확량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 즉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이 과거 수확량은 2kg을 지금 파란색으로 계산해 놓은 2kg을 기준으로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숫자 하나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90, 100, 80, 90. 그럼 180과 190이니까 370이죠. 이게 합계가. 370 나누기 4. 그래서 4, 9, 36 하고 나면 10 남으니까 92.5kg이 과거 평균 수확량이 됐습니다. A를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과거 평균 수확량. 자, 만약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거 평균 수확량을 구할 때 이 A는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더하여 절반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 말이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 조사를 안 했다면 여기는 얼마로 해달라는 얘기느냐, 평년 수확량의 120%로 해달라는 거예요. 평년과 표준 중에서 큰 금액의 120%. 여기 몇 킬로그램? 120kg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75kg는 가장 적으니까 이걸 쭉 더하면 얼마냐면, 여기 지금 조사 안 한 경우에요. 보험은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왜? 피해가 없었으니까 조사를 안 했어요. 보험은 가입했는데. 이럴 때는 120kg을 하자는 겁니다. 과거를 이렇게 계산할 때. 그럼 하고 나면 120, 220입니다. 410이에요. 410 나누기 4 해서 102.5kg을 과거 평균 수확량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고 조사를 안 하면 평년과 표준 중에서 큰 값의 120%를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과거 평균 수확량 하나 구하는 것을 굉장히 이 말 저 말을 해놓으니까 복잡해진 듯 하지만 하나 이렇게 쭉 적용해 보면 실은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중요했던 얘기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저장성의 약화 및 저장 및 유통에서 발생한 손해, 당연히 우리는 보상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파종, 정식에서부터 수확 시점까지다. 저장 얘기와 유통 얘기는 나중 얘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해평가에서 논외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꼭 양파는 논외의 얘기를 하나 써줘야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삭 할인율, 거기가 기본인데 거기에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을 하나 더 해준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여기 A 구하는 것 금방 했었던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